네, 안녕하십니까. 516기 첫 강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이라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스피디하게 할게요. 할 게 많으니까. 자, 일단 516기는 어차피 우리가 제가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간지 싸움이거든. 천간지지 싸움이에요. 천간지지를 이해를 잘 깊게 하고 있을수록 이 516기의 전체적인 이해 폭도 되게 깊어지거든요. 폭도 넓어지거든. 그래서 간지에 대한 이 천간지지 각각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번외편으로 다루드는데 그거는 꼭 숙지를 하세요.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장간까지. 그죠? 지장간이 사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천간지지 사이를 조금 뭐랄까 해결해주는 어떤 마스터키 같은 느낌이죠. 지장간의 의미까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론은 아니고 천간지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정립된 이 천간지지란 놈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특징들을 초반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천간지지의 개념을 먼저 볼 건데, 자, 개념 이렇습니다. 천간지지는 만물의 변화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게 있거든. 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들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강력한 일방성. 즉 뭐냐? 어떤 목에 속한 생이라는 변화가 나타나면 그 다음은 강력하게 장으로 전환되려는 경향성이 보인다 이거지. 거꾸로 다시 태아로 돌아가진 않는다 이거야.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력한 일방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제가 그 다음에 순환성은 뭡니까? 결국 이렇게 생장 화수장을 거쳐서 결국 다시 장으로 가죠. 결국 다시 생으로 가죠. 이 무한 반복. 그 라이온킹의 뭡니까? 핵심 주제가 서클 오브 라이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강력한 일방성과 순환성을 보유한 일련의 변화 과정인 요것들의 일부 변화 양상. 즉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갑은 요 생을 딱 두 개로 나눠서 초반부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쭉 알이 이렇게 생명체를 감싸고 있는데 처음에 뿅 하고 머리가 튀어나오면서 껍질이 이렇게 머리에 싸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했죠. 갑이. 즉 요 생장화수작이라는 강력한 일방성과 순환성을 보유한 변화 과정 중에서 일부 변화 현상이 천간지지 각각이란 거지. 일부 변화 현상. 즉 갑은 생의 초반 변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이 강력한 일방성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일부 변화 현상은 당연히 특정 변화 영상으로 전환되려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어. 갑 다음에 뭐가 나와? 이게 완전히 밖으로 나와서 비틀비틀 되는 상태 있잖아. 뭡니까? 갑이 밖으로 나와서 비틀비틀 되는 상태. 보통 을로 가지. 그죠? 갑이 변화 후에는 을의 변화가 전개되기 마련이다. 이것도 강력한 일방성이죠. 그죠? 즉, 이러한 두 가지 어떤 변화 양상과 다음 변화가 내재된 추상적 기호 체계라 정의할 수 있어요. 천간지지는. 퉁으로 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천간지지를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활용해서 요 두 개를 또 분류를 할 겁니다. 요 둘의 차이가 뭔지. 그래서 어쨌든 천간지지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각 기호의 생장, 화수장, 배속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생은 뭐 나는 거고 장은 뭐 낳은 다음에 쑥쑥 자라는 거. 이 화가 뭐예요? 화가? 일단은 천간에서는 화가 요 가운데 박혀 있고 지지에서는 어디 있어? 요렇게 모든 변화 사이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향성의 변환을 의미하면 방향성의 변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그래서 뭐랄까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다발적으로 쭉 퍼져다가 이게 화잖아. 화이면서 장인데 이제 이거를 딱 틀어막고 다시 이쪽으로
수렴시키는 방향, 수렴되기 전에 요거를 전환시키는 힘, 그거를 화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간에서는 생의 갑을이, 장의 병정, 수의 경신, 장의 임계가 들어가고 가운데 화에는 무기가 들어가는데, 지지에는 천간과 달리 어때? 생, 장, 수, 장에 임묘, 사오, 신유, 해자가 들어가고, 이 생과 장, 장과 수, 수와 장, 장과 생을 전환시켜주는 타이밍에 뭐가 있습니까? 진미, 술, 축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전부 다 토에 속하는 화로 보는 거지. 그게 이 천간지지 생장, 화수장 배속의 차이고, 이게 결국 밑에서 나올 뭐 오행 배속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지간하면 이 오행 관련해서 표나 자료를 만들 때 색깔을 넣거든요. 그래서 청, 아시겠죠? 목, 청, 적, 화, 황, 토, 그리고 백, 흑이잖아 원래. 금이 백이고 수가 흑이거든요. 근데 백흑으로 색을 입히기가 표를 만들다 보면 애매해요. 흰색, 검정색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있고, 흰색은 아예 안 보이겠지. 그래서 보통 금은 제가 회색으로 넣을 거고, 수는 다 이 보라색으로 퍼플로 넣을 겁니다. 그 색깔도 조금 유념하시면서 보세요. 어차피 그게 다 오행으로 연결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천간지지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 어떤 일부 변화 양상, 생장, 화수장의 일부 변화 양상을 담고 있으면서 그게 다음 변화 양상으로 전개되려는 경향성까지 내재된 개념이다. 공통적으로. 그럼 이제 천간지지 각각을 개괄적으로 분류해보면 어떨까? 그게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은 천간, 일명 뭡니까? 10개니까 10간, 혹은 줄여서 간. 지지는 12개니까 12지, 줄여서 지라고 하는데, 일단 천간을 먼저 보면 계절적 변화로 대표될 수 있는 지표상의 재반 변화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만물의 생장, 화수장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의 연주운동을 위시한 천구상의 주기적 변화 양상을 종합 분류에 표현하기 위한 기호체계. 해석 읽어볼 거예요. 지지는 뭐냐? 전술된 천구상의 주기적 변화에 2차적으로 유발되는, 즉 여기 천지, 이게 포인트예요. 계절적 변화로 대표될 수 있는 지표상의 재반 변화들과 그로 인한 만물의 생장, 화수장 변화 양상을 분류에 표현하기 위한 기호체계. 그래서 약간 밑에 천문학적 내용을 다루면서 이걸 다시 재정립을 할 건데, 간단히 보면 천간 어쨌든 천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지지는 뭐예요? 용어 자체에 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천은 약간 뭐랄까 조금 더 원발적인 요인이야. 우리 지표상에 온갖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잖아. 그거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원발적인 요소들을 천간으로 표현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되게 이상적이야. 이상적인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는 뭐냐면, 지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장간에서도 알 수 있었잖아요. 막 어떤 여러 가지의 천간이 섞여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이는 뭐가 섞여 있어? 무, 병, 갑이라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표상에 적용이 되면서 뭐랄까 어떤 관성 같은 거에 의해서 바로바로 싹싹 변환되지 않고 뭔가 줄렁줄렁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 그게 지지잖아. 즉 그게 지장간으로 표현된 거지. 그래서 천간은 딱딱딱 변화하는 어떤 이상적인 느낌이라고 보면은, 이 지지 같은 경우는 그게 지표상에 발현되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약간은 관성에 의해서 출렁출렁 되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어떤 출렁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아니고 약간 뭔가 이상적인 여러 요소들이 혼재된 느낌이지. 현실적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천간지지는 약간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세요. 천간 같은 경우는 뭐다? 약간 원발적인 요인. 이 지지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속발적인 요인. 따라서 얘는 약간 이상적이고, 얘는 그 이상적인 요소들이,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 여기서 딱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요거 10개 요거 10개 해서 1대1로 대응시키면 더 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재되기 때문에 1대1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고, 왜 또 이렇게 1대1 대응시키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 사견을 조금 풀어보면 이겁니다. 일단 지표상의 재반 변화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당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청구상의 변화에 대한 첨가를 중복 사용하지 않고, 왜 별도의 지지라는, 그것도 심지어 구성 요소의 개수도 다르거든. 상이한 기호 체계를 도입하였느냐 이거지. 똑같이 중복 사용해서 1대1 대응시켰으면 됐는데 왜 이러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자, 이거는 보세요. 일단은 요거를 보면은 최근 10년간 서울에 하지, 대서, 그리고 동지, 대안 간의 기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보면 하지와 대서를 일단 비교해 보면 하지는 30.5도, 대서는 30.4도. 평균이 이거죠. 평균이 대서가 높죠. 최고값은 하지가 높은데, 그리고 동지랑 대안도 볼게요. 일단 평균 값은 동지는 1.2도인데 대안 같은 경우는 영하 2.1도야. 이름값 하죠, 대안. 그리고 심지어 최저 온도도 이 경우는 대안 쪽이 더 낮아요. 왜 이런 걸 말하느냐? 봐봐.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는 하지거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는 동지란 말이지, 얘네 둘.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어떤 청구상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지표상에 반영이 됐으면 하지에 제일 덥고 동지에 제일 추워야 돼. 그죠? 그런데 이 텀이 얼마나 되느냐? 일단 하지 다음에 소서 대서가 있잖아. 그래서 대략 30일 정도가 있는 거야. 동지 다음에도 소환되니까 요 텀이 한 30일 정도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약간 30일 정도 지연돼서 제일 덥고 제일 추운 시기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상기표로부터 추정할 수 있듯 낮의 길이는 원래 뭐예요? 태양이 하지점을 지날 때 가장 길고 동지점을 지날 때 가장 짧겠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즉각적으로 이런 어떤 변화가 반영이 된다면 하지에 제일 덥고 동지에 제일 추워야 돼. 근데 실제로는 그로부터 약 4주 후인 대서나 대한 즈음의 평균 기온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럴까? 지표상엔 되게 여러 가지의 관성, 즉 중심을 조금 지키려는 힘이 있거든. 보시면 지표상에 불균등하게 분포된 대기권, 물, 흙과 같은 어떤 여러 관성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지. 사실 이런 게 없으면 해가 비치면 엄청 온도 올라가고 다시 해가 지면 온도 엄청 내려가잖아, 다른 행성들은. 그죠? 근데 지구는 이렇게 관성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 이게 똑같이 여기에도 작용하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청구상 변화가 유발하는 지표상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천간에 대응되는 복수의 변화들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게 지장간으로 표현된 거야. 그래서 이게 봐봐. 즉각적으로 대응되면은 1대1 대응이 가능하거든. 천간과 지지에.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어떤 요소는 요만큼 지연되고 어떤 요소는 요만큼 지연되고 어떤 요소는 요만큼 지연되니까 막 이게 다 혼재돼서 지표상의 변화로 표현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상적인 청구의 변화와는 상이한 현실적이며 복잡 다단한 지표상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지장간 개념, 즉 혼재된 개념이 내포된 별도의 변화 기호체계인 지지가 도입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천간지지의 간단한 개요고, 이것까지 할게요. 그러면 천간지지의 음양배속. 자, 천간지지의 음양모행 배속 과정은 각 기호가 생장허수장이라는 일련의 변화 과정 중에 어떤 구간의 변화 양상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오행 배속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있잖아. 갑은 생의 전반부를 의미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에 속하는 생이 배속되는 목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갑과 인을 최초의 변화, 즉 양목이라 전제할 때 해당 변화 양상의 변화 차서가 짝수 번째인지 홀수 번째인지에 따라서 음양이 배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천간지지를 음양에 배속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지지의 음양 배속 관계를 보면 이와 같은데 간단합니다. 일단은 생장화수장이 어떻게 배속돼 있었어요? 천간지지 같은 경우 생장화수장이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이 배속되는 거야. 지지는 어땠어요? 생, 장, 수, 장, 그리고 화가 네 군데 지점에 있었지. 그래서 목화 금수가 배속되고 네 군데에서는 토가 발견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오행 배속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지. 갑과 임, 즉 얘네를 양목으로 볼 때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일름 일양 지위도라는 엄청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한 번은 음적 변화가 나타나고 한 번은 양적 변화가 나타나는 게 어떤 돌이다. 그지? 그래서 반드시 양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얘네를 만약에 양으로 배속시키면 그 다음은 양,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겠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봐야 돼. 왜 이 홀수 번째가 양이고 짝수 번째가 음인지, 그럼 이걸 이렇게 봐야지. 어떤 수가 의미하는 양을 특정 시공간에 존재하는 변화 요소들의 개수라고 전제할 때 어떤 변화 요소가 어떤 변화 양상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변화 요소가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변화가 있어. 그러면 반드시 요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그러면 요 객체 입장에서는 요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오는 변화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 양상 하나가 있으면 그와 상대되는 변화 양상은 반드시 짝으로 하나씩 존재를 하게 돼. 즉 주체의 관점에서 목의 변화는 주체의 관점에서 목의 변화는 이 변화를 받는 객체의 관점에서는 한쪽 방향성으로 들어오는 금의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변화 요소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인 2의 경우나 홀수인 2n 플러스 1의 경우 모두에는 최대 n쌍의 상대적 변화 양상이 존재하겠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짝수는 이렇게 상대되는 변화 양상만으로 끝나. 근데 홀수 같은 경우 뭐가 하나 더 있어? 플러스 1이라는 존재가 있지.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변화 양상은 아니란 말이지. 왜? 변화 양상은 하나가 존재하면 반드시 상대되는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짝을 이루기 때문에 요 1이라는 거는 변화 양상이 될 수가 없거든. 짝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 양상을 의미할 수 없으니 이거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오행의 토와 같이 단독으로 존재하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겠어요? n쌍의 상대적 변화 양상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조화 유발자, 어떤 중심 회귀성을 부여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게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얼추 비슷한데, 이런 조화 유발자가 만약에 있는 존재가 있는 시공간이 있겠지. 별도로 존재하는 시공간은 그래도 약간 변화가 동적으로 나타나겠지. 양음이 이렇게 동적으로. 왜? 이거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어떤 중간에 하나의 존재가 있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짝수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겠어요? 뭔가 약간 이렇게 그냥 둘이 대치해 있는 거야. 별 변화 없이. 그래서 약간 이 변화 정도가 작다고나 할까? 거의 없는? 그래서 만약에 홀수 같은 경우는 이 중심회귀성 조화 유발자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동적 조화 상태를 의미하고, 짝수가 나타내는 시공간은
정쪽 조화 상태의 시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즉 동쪽 조화이기 때문에 양의, 정쪽 조화이기 때문에 음의 배속을 시킬 수 있다 이거지.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지에 대응된 토의 위치가 일반적인 오행 천간 대응 위치와 상이한 이유. 자, 말씀드렸잖아. 청구상 변화는 어떻습니까?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되게 강해요. 요거 다 일어난 다음에 요거 일어나고 요거 일어나고 되게 이상적이야. 근데 지표상의 계절 변화는 변곡점이 유독 두드러지거든. 청구상 변화는 변곡점이 좀 애매해. 약간 순환성인데 이 지표상 계절 변화는 봄이 오다가 더워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다가 눈 오고 막 이러잖아. 추워지다가 날이 풀리고. 변곡점을 이런 과도기적 영역들이 환절기 같은 과도기적 영역이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각각 생장, 수장, 변화 사이의 토가 4개나 배치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 거고, 그 다음은 이 청간지지라는 놈이 도대체 기원이 뭐냐? 3가지 학설이 있어요. 천왕시, 황제시대 개시설, 황제시대 대우 청제설이 있는데 요거를 일단 간단히 보고 아마 청간지지 파트는 요걸로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